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생각보다 빨리 팔레트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팔레트 댓글 반응을 좀 보면 이런 반응이 많아요. 아니, 왜 이분이 여기서 나와? 정말 의외의 게스트다. 예측 불가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 댓글에 방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을 모실 때는 좀 특별하게 모셔보고 싶었어요. 이름을 제가 직접 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팔레트에 무려 공유 선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유입니다. 평소 아이유 씨의 오래된 팬이기도 하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얘 추억도 좀 있고, 그래서 MC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냥 한 걸음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네, 반갑습니다. 저 말씀을 또 직접 해주셨지만 2009년 7월 21일이라고 해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제 기억에는 그때 굉장히 당돌한 10대 모습이었었거든요. 제가 에너지가 그때 전투력이 장난 아니었을 네, 때여서 그래서- 저는 그때가 굉장히 재밌는 기억으로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너무 신기했고 네. 공유 선배님을 뵙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네. 근데 그게 또 처음 뵙는 장소가 국군방송이라는 것도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여러분 17이면 고1이에요. 고1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가창력을 둘 다 갖춘 아이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막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는데 네, 라이징 스타였죠. 이제 네. 막 이제 이름을 알리는 단계였는데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게 봐주셨고 네. 또 10년 후에는 작곡이나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예언 비슷한 걸 해주셔서 그 이후로 정말 자작곡 참여도 많이 하게 되고 작사도 많이 하게 되고 신기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성구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유 씨 데뷔 때부터 좋아했던 많은 팬분들은 다 뭔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네. 해주셔서 그대로 돼갖고 저도 참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다른 것보다도 요 얘기가 좀 많이 떠들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요즘에 그 알고리즘으로 네. 편집돼서 요 음성 파일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 왜 그런 영화를 못 만들까?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들을 위한 영화는 왜 안 만들지? 돈이 안 되니까. 원스 같은 노래하면 출연해도 되겠다. 혹시 근데 오빠가- 감독이 공유야. 아이고 꼭 만드시면 저를 정말 꼭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감독인 공유라니까. 알겠습니다. 네, 투자도 공유야. 완전 저예산 영화지. 네, 알겠습니다. 2009년부터 대본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 안 보내주고 계신 건지. 일단은 이제 저 때 약간 농담 비슷하게 했던 얘기가 농담? 아니야. 농담? 네네. 제 얘기를 끝까지 예, 듣고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네. 그 감독을 제가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다는 아. 생각, 지금 현실에 있어서. 제작자도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예산. 네. 음악과 글이 좋다는 전제하에는 무보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도 어엿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방송에서 다 남는 거 알죠? 그럼요. 편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뺄 수도 있구나. 생방송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네요. 10년 그 전에 돈이 안 되니까 라는 이야기를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네. 맞는 말을 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17살인데 이런 말 어떻게 해야지? 뭐, 근데 네. 저는 아직 음악 영화를 해본 적이 없고 가수로서의 저를 이제 또 배우로서로 소비를 하는 입장인 거니까 신중하게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기왕 하는 거 정말 제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음악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도 배우로서도 네, 둘 네, 다. 네. 그런 작품에서 꼭 음악 영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또 소망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해보고 그러면 싶어요. 앞에 저희가 했던 얘기는 이제 좀 기억 속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놓으시고요. 네. 새로 좋은 음악 영화나 어떤 좋은 기획이 있을 때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제가 감독을 하는 그걸 하는 시간보다 네. 좋은 기획이 있을 때 아유 씨가 출연을 선택하시고 상대 역으로 저를 추천해 주시는 게 더 좋은 현실적으로 연기로. 빠를 것 같아요. 정말 머지않은 그 미래에 음악 영화에서 선배님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면 네. 진짜 그 뭔가
되게 격세지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저 10년 더 훨씬 전에 네. 이야기해놨던 그게 씨앗이 돼서 네. 그게 결국에 정말 실현이 된다면 두고두고 회자 되겠죠. 그쵸, 이 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근데 조회수가 뭐 많이 꼭 올라가겠죠. 음악 영화뿐만 아니라 네. 저는 아이유 씨가 저 때만 해도 연기를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쵸. 저도 네. 그렇고.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 아이유 씨가 음악을 할 때 곡을 만드는 것과 아이유 씨가 연기하는 게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네, 물론 제 관점에서. 네네. 네. 나의 아저씨에서 지안 같은 역할을 맡았을 때 아이유 씨가 되게 저는 엄청 반짝반짝 빛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반면에 저 뭐지? 만월 누나. 델루나, 네, 만월 델루나. 누나. 만월 누나. 만월 누나 했을 때는 또 네. 약간 톡톡 튀고 또 약간 귀엽고 이런 조금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는 그런 코믹적인 부분을 네. 할 때 네. 아이유 씨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는 한없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또 굉장히 어떻게 깊은 노래를 부를 때는 또 나이에서 나오기 힘든 굉장히 뭐랄까 그 처연함이 있어요. 노래를 할 때 아이유 씨의 모습과 이지은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할 때의 모습 어떤 그 결들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감사합니다. 음악 영화가 아니더라도 네. 저는 이제는 뭐 좋은 작품에서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 정말 그게 실현이 되기를 저는 뭐 바라겠습니다. 머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요? 네, 네.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한테? 음악 영화 아니더라도. 그럼 평소에 음악을 또 많이 네.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 노래도 평소에 많이 들으시나요? 아이유 씨 앨범 중에 실제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었던 앨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앨범은 2개더라고요. 네. 그 팔레트 앨범이랑 그 다음에 꽃갈피. 꽃갈피. 네. 그 앨범들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또 열심히 프로듀싱을 했던 앨범이라 가지고 네.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앨범들인데 많이 그리고 들어주셔가지고 꽃갈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지난 그쵸, 노래들이잖아요. 명곡들을. 근데 사실 뭐 아이유 씨 세대의 많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곡들인데 이제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곡들이 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업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힘을 가지고 꽃갈피 시리즈를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혹시 네. 제가 신 앨범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혹시 새 앨범은 들어보셨는지? 네, 들어왔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정말 안 들어보셨어도 아니요, 이해가 될 들어봤어요. 만한 시간 차이인데 아니요, 들어봤어요. 그러면 가장 혹시 좋았던 곡이 있으실까요? 일단 앨범을 딱 들었을 때 약간 그 처음에 좀 낯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첫 그쵸. 신곡을 들었을 네. 때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5번 정도는 저 앨범 전체를 돌려봐야 세상에나. 그 정도 들어봐야 이제 진짜 제 마음에 드는 곡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한 3번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희미하군요. 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이 곡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 네네. 봄 안녕 봄. 맞아요. 맞죠? 봄 안녕 네, 봄. 봄 안녕 봄은 몰랐어요. 그 곡의 배경을. 네. 근데 노래를 듣고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익숙한 목소리가. 느낌과 네네. 멜로디. 네네. 그리고 혹시 코러스도. 네, 코러스도 맞죠? 맞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나얼 씨가 맞습니다. 네, 참여하신 곡이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콜라보라고 생각을 했고. 평상시에 나얼 선배님도 좋아하시고. 뭐 나얼 씨 안 좋아하는 그렇죠. 남자분들 그건 없을 또.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얼 선배님 곡은 정말. 코인? 네. 코인에서의 래핑이 에필로그라는 노래가 네, 되게 정말 다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어요. 제가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사가 다 너무 좋았고 저는 가사를 다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좀 낯설어도 가사가 좋으면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뭐 어프 이런 노래는 좀 너무 귀엽고 너무 신기하다. 공희 선배님 그 입에서 제 신곡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새 곡. 너무 제 수다스럽네요. 아니요.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신이 다 났어요. 이게 또 그래서 뭐 하나 이게 딱 좋았어요라고 말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애매한 상태다. 하지만 정말 네. 다 들어보셨고 네, 다 들어봤습니다. 가사와 곡이 나온 배경까지 알고 계신 게 거의 정말 딱 저희 유해나 팬분들만 아실 그 가사의 배경 같은 거는 네네. 영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영화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가 실제 전하고 하자 했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고민을 덜 하거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재밌다, 재미없다로만 나뉘어요. 요즘 워낙 시국도 힘들고 그쵸.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지쳐있다 보니까 생각하거나 영화를 보면서까지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음악하고 비슷한 거예요. 음악도 똑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 추세가 가사보다도 뭔가 그 음악이 주는 이미지들로 보통 음악 감상을 하시기 때문에 작사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이 되고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라. 너무너무 정말 네. 감사한 일이거든요. 저는 가사가 주는 의미가 되게 큰 사람이에요. 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을 듣는 사람 중에는 사실 대본에 있는 얘기를 유도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다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 신곡을 이렇게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막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잘 모르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노래 1초 듣고 맞히기 게임을 준비했어요. 맞히시면 네. 제가 공유 씨에게 선물을 드리고 네. 반대의 경우에는 선배님께서 저에게 저 아까 선물 드렸잖아요. 다른 걸 근데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아니, 못 해가지고 아니, 그냥 작은 선물. 뭐예요?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 뒷광고 아니고요. 정말 제 돈으로 산 내돈내산. 안 예정에 돼요? 그건 안 없던 돼요? 그거 때문에 아, 그거는 내돈내산인데? 네 그거는 안 된다고요? 열애로 네. 아. 쉬운 노래들 준비했기 때문에 맞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근데 1초 듣고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을 텐데. 1초 그럼 맛배기로 한번 네. 해볼까요? 자 맛배기로 한 곡 해볼게요. 1초. 뭔가 혹시 감이 잡히시는 게 있어요? 공유. 네. 아, 나 혼자 하는 거지? 아, 네. 정답. 금요일에 만나요. 아씨. 이게 된다니까요, 선배님. 아, 맞춘 거죠? 네, 맞히신 걸로 인정해드릴게요. 5개요? 5개. 그럼 어떻게 할까요? 1초 가능하신 것 같은데 그냥 1초로 갈까요? 2초? 지금 1초예요? 네, 지금 1초. 아, 0.5 그러면 초. 3초? 이 노래는 좀 도입부가 쉬워서 내가 맞췄을 거야. 그러면 3초는 솔직히 너무 쉬운 것 같고 저희가 2.5초 드리겠습니다. 2초 드리겠습니다. 2초. 2.5초. 2초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예. 이거는 인정을 0.5초라도 맞췄을 것 같아. 단편이지. 맞습니다. 쉽다니까요. 이건 너무 심했다. 이름에게. 와우! 다 맞출 거야. 맞히시겠는데? 다 맞출 거야. 다 다 맞히시겠는데? 맞출 거야. 어? 잠깐만.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깜짝이야. Think about이라고 그랬나? 네, think about it.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중간에 한번 네. 모르겠지 왜? 정답. 잔소리. 맞아? 땡! 자? 땡! 아니야? 부예요, 부. 오케이. 제가 약간 빠른 템포보다는 발라드를 좋아하시는구나. 좀 서정적인 걸 좀 더 많이 선호해서 듣긴 하긴 자, 하니까. 혹시 그러면 댄스곡으로 이건 어렵다. 조금만 더 들려드립시다. 정답. 네. 라일락. 우와. 와. 오늘 끝날 때까지 이런 퀴즈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퀴즈를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좀, 승부욕이 좀 있어요. 이제 한 문제만 더 맞히시면 승리예요. 선배님의 오케이. 승리. 난이도 좀 올려서 가볼까요? 네. 난이도 올려서 가봅시다. 중간? 오케이. 오케이. 오, 콜. 좋아요. 정답. 잠 못 드는 밤 변해요. 잠 못 드는 밤 변해요. 제가 주변 스태프분들이나 오래된 지인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소리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스태프들도 그러고 네.
제가 쓸데없이 귀가 밝대요. 귀가 네, 좋으시구나. 귀가 밝아요. 네. 아, 네, 너무 귀가 잘 다 들었어요. 듣고 있으니까. 거의 소머즈 귀가 어떻게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재미삼아 하나 더 해볼까요? 일단 내가 이긴 거고. 한 곡만 어려운 걸로 제일 어려운 거 한번 해보세요. 준비한 네. 거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어려운 걸로 한 번 더 들으시겠어요? 좋은 날. 맞죠? 그냥 더 이상 퀴즈가 의미가 없네. 이야, 이거 어떻게 맞히지? 그 노래를 이렇게 다 맞히실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허무할 정도로 선배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저도 어려울 줄,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잘 맞출 줄 몰랐어요. 네. 진짜 인정합니다. 제 노래를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을 뭘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그냥 라이브를 해드리는 여기서요? 게 네, 여기서 바로 앞에서 듣는 바로 거예요? 앞에서 와. 무슨 곡을 불러드릴까 네. 고민을 했는데 그 사전에 이 곡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방송에서 그 정재일 씨하고 네 같이 했었잖아요. 개요울 노래를 그 방송에서 하시는 걸 이렇게 볼 때 울기 직전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꾹 참았어요. 제가 현타가 와가지고 혼자서 보고 있는데 혼자서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걸 꾹꾹 눌렀거든요. 우와. 그만큼 굉장히 좀 너무 이렇게 흠뻑 빠져서 들었었던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유튜브로 그 장면을 이제 그냥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봤었거든요. 영상으로. 네, 술 한잔 하다 갑자기 생각나면. 근데 그때 그 라이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선배님께서 편한 곳에서 여기 직관을 좀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좀 민망한. 네네 옆에서 조명이 안 닿는 가도 곳으로 되겠습니까? 네, 저도 나머지 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듣고 아, 싶어가지고 예. 여기 앉아요? 아니 여기 앉으셔도 돼요. 제 옆에 앉으면 되죠.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겨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쏟아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요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디? 아, 앉아서 박수 치는 건 얘기가 아닌 것 아유, 같아서 아유, 어떻게 들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한 건 아유, 아니죠. 아유, 라이브를 꺼려하는 곡들이 있잖아요. 가수들이. 이 곡은 사실 저보다도 연주자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곡이에요. 그래서 아유, 미안합니다. 네, 저 그런 거 잘 모르니까요. 이분이 아까 네. 리허설에 울면서 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모두가 연주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아, 그렇군요. 네, 하나 곡입니다. 알아갑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습니다만 네. 사실 진짜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따로 있었는데 네. 이제야 영화 이야기를 하네요. 앞에 토크가 너무 달려가지고요. 아. 그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얼마 후에 개봉을 앞둔 영화가 있으시죠? 개봉을 했어야 됐던 네. 영화인데 이제 뭐 코로나랑 겹쳐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가 다 그랬지만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4월 15일로 이제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복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서복, 너무너무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집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극장에서 보실 수 있고 네, 네, 선택지를 그냥 관객분들께 네. 많이 주셨네요. 네. 이 영화는 어떤 줄거리인가요? 그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건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도 나와 있긴 합니다. 과거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으로 인해. 제가 전직 정보국 요원 민기현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네. 저는 이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와 단절된 채 좀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인데 다시 국가로부터 정보국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제안을 받게 돼요. 네. 그 제안은 이제 인류 최초의 복제 인간 이제 박보검 씨가 맡은 네. 서복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이 임무가, 떨어져서 네네.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임무를 맡게 되면서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고 이제 이 서복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룬 SF 액션 감성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그 수식이 긴. 네, 제가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네. 12분, 13분 정도 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제 보고 왔거든요. 어디서 봐요? 그걸 전달 받아가지고. 아직 오픈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픈이 안 된 걸 제가 진짜? 본 거예요. 저는 왜 안 보여줘요? 나도 못 봤는데. 제가 공유 씨도 아직 못 보신 네. 그 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왔는데 네. 보검 씨가 복제 인간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두 분의 약간 브로맨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네. 제가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SF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뒤편에 정말 이제 공희 선배님께서 기로에 서시는 거죠. 복제 인간이긴 하지만 너무 인간같이 느껴지는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현이. 그리고 이 둘이 어떤 그 교감을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10분 보여줬다고요? 네, 영화 다 보여준 거 아니고? 근사하고 뭔가 눈이 즐거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울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좀 아프고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하이라이트만 보긴 했지만 강력 추천 드립니다. 하이라이트 진짜 재밌게 잘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5집 정규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라일락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게 됐는데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팔레트를 택한 건 아니었어요. 네, 전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서 겸사겸사 네, 너무 겸사겸사 좋은데. 네, 이제 물어봐 주시면은 영화 얘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근데 정말 네. 그러신 것 같았던 게 제가 이렇게 물꼬를 트지 않았다면 아마 이 녹화 끝나는 내내 영화 얘기 안 하실 안 거. 물어보셨어요. 네, 네. 그냥 정말 오프닝부터 지금까지 음악 얘기, 네. 제 또 음악 좋아하시는 거 감상하시고 이런 거에 충분히 공희 선배님께서 진짜 그냥 팔레트에 즐기러 나오셨구나 보시는 분들도 아마 네. 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영화 홍보를 그럴 수 있죠. 홍보를 그럴 하셔야 수 있죠. 되는데. 저 네. DJ 때 그런 거 많이 느꼈었어요. 아. 네. 앨범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좀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그 주제에서 오는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이 작업을 임하셨는지. 감독님의 생각을 내가 매개체가 돼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좀 주저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거절을 했었고 감독님이 다시 제안을 또 하셨을 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막 공유를 했어요. 이것저것. 네. 그 많은 얘기들 들으면서 할 만한 얘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감독님과 함께라면 해볼 만한 얘기다라고 판단이 돼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한 번쯤은 이렇게 그냥 스치듯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뭐 제 바람은 그래요. 네. 액션 씬이 어마어마하겠죠,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마한 정도. 그때 제가 본 장면만 어마한 해도 정도. 어마어까지는 한 것 같았거든요. 오케이. 어마어마한 것 같던데. 어마어 정도. 그러면 이제 액션 스쿨도 이 영화를 위해서 좀 많이 다니시고. 이제 액션 스쿨 갈 짬은 아니죠. 역시. 얼마 그냥- 전에 뭐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액션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이번 앨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라일락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으로 이제 네. 들어가요. 근데 저는 잘하시던데? 열심히 저는 네. 이제 액션 스쿨을 뭐가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가서 해야 될 짬이어가지고 아직. 근데 무술 감독님들이 사실은 무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할 줄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알려드리면 이거 쉬우시잖아요. 의뢰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뭐 믿어주시니까 고맙고 저도 이제 더 잘하려고 열심히는 하는데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공유라는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하셔도 그냥 좀 다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시선에 대한 좀 부담이라든지 좀 압박? 좀 그런 게 있으시진 않으세요? 그냥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네요. 네, 이거 그냥 갑자기 제가 얘기 듣다가 갑자기 떠오른 있죠, 질문이에요. 있죠. 왜 없어요? 야, 갑자기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던지네. 제가 에너지가 있고 기운이 좋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 혹은 부담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고 혹은 느끼더라도 제가 그냥 그거를 감당해내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에너지가 좀 소진돼 있고 좀 기운이 없을 때 네. 그럴 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면 압박이지 않을까, 부담이라면 부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때는 집에 있죠.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상대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인나 씨랑 굉장히 친하기 알죠. 때문에 또 도깨비를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유 선배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그냥 대화가 너무너무 즐겁다.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너가 뭘 노력할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진짜 오프닝부터 지금까지 그걸 쫙 느끼면서 이렇게 또 어디에 계시든지 뭔가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의 또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남들은 모르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죠. 네, 없진 않아요.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갑자기 여쭤봤어요. 네, 없진 않아요. 네, 이제 영화 이야기도 했고 음악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공유 씨가 이렇게 팔레트에 오신 만큼 좀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네. 가벼운 질문들 위주로 몇 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대체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놀고 아무튼 어디를 가실까? 정말 뭔가 있으면 어디 가서 뭘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생각보다 없어요, 하는 게. 근데 요즘은 조금 아무래도 그렇죠.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금 더 자제하게 되긴 해요. 특별히 뭐 이렇게 활동 반경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운동, 낚시를 간다든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그냥 모자 눌러 쓰고 이렇게 등지고 조용히 그럼 많이들 못 알아보세요? 알죠. 그쵸. 네, 네. 너무 아실 것 같아요. 모자를 쓰셔도 사실 저는 모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정말 못 알아보세요. 이게 막 체구가 눈에 띄는 체구가 아니라서 남자 저는- 연예인분들이 더 튀어요. 맞아요. 네, 남자분들이 커서. 그냥 다 가리고 있어도 저게 누군진 정확히 몰라도 한 번 더, 한 번, 두 번 더 이렇게 유심히 네. 보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드라마나 TV를 자주 보세요? TV를 생각보다 잘 안 봐요. 정말 심심하고 시간 때울 때 오히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요즘에. 오. 유튜브에서는 보통 어떤 채널 보세요? 뭐 먹방 뭐 아니면 아니요, 저는 먹방은 안 보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리뷰를 아. 보는데 이제 해외의 유명 유튜버나 뭐 자동차 전문 기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차 리뷰 이런 거 많이 보고요. 이지금 보고 이 지금 저는.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앞으로.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를 시작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으시면 없으실 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생각은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한다면 뭘 할까? 근데 저도 약간 기획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라 남들이 하는 똑같은 걸 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 마음 뭔지 알아요. 뻔하고 되게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거를 답습하고 싶진 않아요. 그 프리다이빙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오, 네. 근데 제가 프리다이빙에 도전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소 다큐스러워서 뭐 오락적인 재미가 떨어지더라도 뭔가 하나를 정해서 프리다이빙이 아니더라도 제가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그 과정을 하나의 시리즈로 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뻔할 뻔짜에 뭐 남들이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내 어떤 삶의 일상을 보여주는 건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워낙 아이유 씨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 기회를 받은 걸 허투루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네네. 있어서 뭘 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회의도 많이 거치고 팔레트를 기획할 때도 그냥 딱 나만 할 수 있고 게스트들이 와서 신나게 그냥 이야기 한바탕 풀고 그냥 좋은 음악 듣고 또 봐요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또 말도 안 되게 공희 선배님도 모시고 그분 많이 이 얘기 뭐 전반적으로 계속 나눈 이야기긴 하지만 음악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꼭 이제 제 노래가 아닌 네. 곡들 중에서도 요즘 꽂혀 있다 이 노래. 이제 라일락 파고 있고요. 라일락 파고 있고. 네. 뭐. 그러면 최근 추천드릴 음악으로는 라일락 앨범을 네네. 지금 뭐 파고 있어요. 5집 앨범으로 컴백하신 아이유 씨 모시고 지금 공유의 팔레트 네, 공예 팔레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의 와이파이 어때요? 괜찮은데? 공유의 와이파이. 지금 생각한 네, 거예요? 지금 생각했어요. 공예 괜찮았어요. 와이파이. 나쁘지 않다. 와이파이. 아무튼 제가 다음에 하게 되면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공유의 에어드롭. 어, 제가 그러면 라일락 앨범을 또 추천해 주셨으니까 짧게 또 라이브를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이게 원래는 사실 게스트분이랑 노래를 뭐 바꿔 부르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게스트분의 노래도 들어보고 이런데 오늘 회차 같은 경우는 선배님께서 제 노래를 진짜 좋아하시는 게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선배님의 팬인 입장에서 뭔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짧지만 열심히 네, 불러보겠습니다. 공유의 와이파이. 아이유 씨가 오늘 처음으로 5집 앨범 라일락에 있는 곡 중에 봄 안녕 봄을 첫 라이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럼 저는 저 자리로 가겠습니다. 네네. 아, 또 가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앉아 계세요. 아프던 너의 이름도 이제는 미련이 아냐 하얗게 잊어버린 듯 살다가 또 한 번 마주치고 싶은 우연이지 낮게 부는 바람결이 희미한 계절의 기적이 내게는 전혀 낯설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맘에 손을
쳐다보네. 봄 그대가 내게 봄이 되어 왔나 봐. 따스하게 내 이름 불러주던 그 목소리처럼 아마 잘 지낸다는 다정한 안부인가 봐. 여전히 예쁘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봄 안녕 봄. 네. 제가 공유 선배 옆에서 처음으로 라이브를 와, 영광입니다. 했어요. 전 죽을 때까지 기억할게요. 그리고 자랑할 거예요. 첫 라이브를 들었다. 정말 첫 라이브를.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떨렸고 첫 라이브인데 심지어 공유 선배님한테 이제 들려드려야 되는 그 마음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면서 좀 많이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마음에 드셨어요? 아, 저는 근데 노래하는 모습을 사실은 저도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네네.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 방해될까 봐. 그래서 또 하다가 눈 마주치면 되게 어색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상대 이제 게스트분이 그러니까. 노래하실 때 너무 보고 싶거든요. 노래하는 모습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저기 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그래서 진짜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진짜 네. 무릎을 잡고 이렇게 좋은 선택이셨어요. 네. 아, 너무 잘 들었고 그 지금 계절과 너무 잘 맞는 노래였어요. 이 이야기를 꼭 나얼 선배님께도 네. 전해드릴 거예요. 아, 공희 선배님이 이 곡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네. 제가 꼭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거의 논스톱으로 이 수다를 좀 이어가 봤는데 네. 12년 만에 저희가 만나서 그때가 그러면 선배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30. 그냥 29. 저의 나이 때 딱 아이유 씨 나이 그렇네요. 때인 것 같아요. 아까도 들어보면 둘이 그냥 비슷하잖아요, 사실. 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니, 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12년 뭐 이렇게 지나서 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사실 비슷한 거예요. 네, 같이 늙어가는 입장이죠. 맞아요. 네, 친구죠, 친구. 아, 친구. 만월이 누나 해도 돼요. 만월이가 김신보다 누나예요. 저 와서 알았어요. 저는 아. 거기까지 몰랐는데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 제가 이제 연하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설정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김신이 한참 900살 정도죠. 베이비. 네. 900 몇 살. 930 몇 살인데 네, 만월이 1000살이 넘어서. 그러니까 한참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누나. 되게 마음 편하게 녹화했어요. 그래서 누나 같아가지고. 그때도 느낀 거고 지금도 느낀 건데 그때도 제가 정말 긴장 안 하고 대화를 재밌게 잘했어요. 왜냐면 그때 긴장 1도 안 했어요. 진짜 1도 안 했어요. 진짜. 오늘은 사실 제가 더 긴장을 하고 시작한 방송인 것 같은데 선배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근데 대화를 딱 하면서 그냥 뭔가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긴장 안 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꼭 토크쇼 언젠가 와이파이 하시는 걸 저는 네, 진짜 만약에 추천드려요. 제가 하게 된다면 저도 제 개인 채널에서 하고 싶어요. 아 네. 좋은데요? 네, 그러면 뭐 저도 격식 이런 거 한번 없고. 초대해 주세요. 그럼요. 아이유 씨 한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아 12년 후 네, 그 정도에. 모든 걸 다 더 내려놨을 때 네 그때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왠지 이 말이 박제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만나게 만나는 됐을 때. 그날까지 각자 네. 건강하고, 건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멋진 모습 유지하기. 항상 겸손하되 네. 자신감 있게 최선을 다하고 다하기. 사고 치지 말고요. 네 사고 안 치고 진짜 정말 그래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네네 좋습니다. 12년 전에 저에 대해서 10년 후에는 뭐 싱어송라이터가 될 거고 네. 뭔가 훨씬 더 능동적인 뮤지션이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음 10년 후 어, 제가 이제 40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일 것 같다라는 걸 그냥 편하게 제가 봤을 때 그냥 선배님이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좋게 저- 얘기해 주시면 진정 나는 도깨비인가? 도깨비처럼
배우로서 이지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지은이라는 배우가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서 보여줄 어떤 모습이 저는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해요. 아이유 씨가 음악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만큼 배우로서도 뭔가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작품이 올 것 같아요. 왠지. 방금 5년 얘기하셨으니까 네. 저는 5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아, 1 한 정도. 1, 2년 정도. 예, 그쵸, 뭐 그쵸. 4년도 될 수 있고 7년도 될 수 있고 좀 유동적으로.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네. 네, 열어드리고.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연기하면서 바라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정말 즐거웠는데 저 너무 즐거웠고요. 그냥 친구 집 와서 놀다 가는 기분이었고. 가끔 놀러 근데 오세요. 친구 집이 아니었다라는 걸 노래 들으면서 깨닫고. 아,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아이유가 라이브로 노래를 해주고 있고. 제가 또 전에 들은 바로는 공희 선배님께서 제 노래 중에 마침표라는 곡을 많이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곡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곡이거든요. 그게 팔레트 앨범 중에서는 그렇게 다른 곡들에 좀 관심도 때문에 약간 관심이 크게 받지 못해서 곡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러면 누구야, 더 누구? 이러면 더 창피할 텐데. 누구? 괜찮으신 안 거예요? 다치셨어요? 예. 이러면 더 창피할 텐데. 119 좀 불러줘. 괜찮으신 거죠? 네, 아 진짜 못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마침표라는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마침표라서 마지막으로 불러주세요. 맞습니다. 오늘 팔레트 이번 회차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불러드리도록 하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 인사를 또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팔레트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과 네. 또 혹시 전달 받으셨는지 팔레트는 항상 마지막 멘트를 게스트분이 정해 오시거든요. 이거 가장 오늘 녹화 중 이게 가장 마지막 인사인 거예요? 긴장되는 그럼? 순간. 네. 마지막 인사 이걸로 끝나는 이걸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 두 번 다시 없어요? 두 번 기회가?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자 오늘 5집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신 아이유 라일락으로 돌아오신 아이유 씨를 모시고 1시간 동안 함께 공유했는데요. 와우. 여러분 과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아이유 팬분 여러분 5집 앨범 라일락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와이파이 공유가 출연한 4월 15일 날 개봉하는 서복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집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이파이 공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알고 있었어 무슨
나눴던 진심도 약속한 겨울바다도 못 잊게 사랑한 여러 번의 계절도 안녕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봄 그대가 내게 봄이 되어 왔나 봐. 따스하게 내 이름 불러주던 그 목소리처럼 아마 잘 지낸다는 다정한 안부인가 봐. 여전히 예쁘네. 안녕. 안녕. 팔레트에 설치한 공유의 와이파이였습니다.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